미소 짓는 집이 있다. 분노로 찡그린 집이 있다. 눈물 흘리는 집이 있다. 즐거움으로 들썩이는 집이 있다. 저기 마음을 품은 집이 있다. 그 집이 내게 이야기를 걸어왔다. 부수고 새로 짓는 도시 디자인은 거부하고 오래된 시설과 장소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내부는 새로운 기능의 공간으로서 변화를 도모하였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으나 깊은 내용을 갖춘 성숙한 개념의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둔 채 28개의 공장벽을 화무로 하나의 공간으로 잇고 곳곳에 과거 산업시대의 흔적을 남겼다. 최상급 식재료상과 레스토랑, 푸드 네트워크, 메이저리그 본사, 마이클 잭슨 전용 스튜디오 등이 함께 입점하고 있다. 교사는 수업에서 교재와 아이들을 연결하고 이 아이와 저 아이를 연결하고 오늘 수업과 내일 수업을 연결하고 어떤 지식과 다른 지식을 연결하고 어제 배운 것과 오늘 배울 것을 연결하고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하고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일을 한다. 교사는 연결하는 일에 철저해야 한다. 강아지가 갖고 놀 수 있도록 화장실 휴지 다발을 사게끔 광고를 해대며 소비를 조장하는 앤드렉스는 100% 목재 펄프와 재생되지 않은 종이를 사용한다. 클리넥스 티슈도 순수 목재 펄프로 만든다. 광고는 이러한 제품을 사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만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휴지 화장지를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생각한다면 순수하게 목재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종이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래 흔들리는 풀들의 향기가 지평선을 끌어당기며 그윽해졌다. 햇빛의 목소리를 엮어짠 그물을 하늘로 펼쳐 던지는 그대여. 밤이 더러워지는 것을 바라본 지 너무나 오래되었으나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번져온 수많은 눈물방울이 그대와 함께 크레인 끝에 앉아서 말라갔다. 서울역은 역사 자체로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건축적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특정한 문화 프로그램을 담기에는 작은 공간을 가진 건물이다. 따라서 작지만 아름다운 건축물 자체를 문화 공간화 계획의 중심에 놓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서울역이 갖는 인지 규모의 크기와 중요성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활용에 대한 제한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면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건축적 가치 모두를 담고 있는 서울역 자체를 전시하는 것도 방법인 것이다. 1. 사진은 반드시 양화를 보내시오. 원판은 불필요합니다. 3. 잘된 것은 본지에 게재하고 그 중에도 우수한 것은 박사를 진정합니다. 4. 보내신 사진은 절대로 반송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스위스 스타일은 스위스에만 한정된 양식이 아니다. 스위스 디자인 스타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 포카리 스웨트, 에네르겐, 화이브 미니는 대표적인 스위스 스타일 타이포그래퍼 헬무트 슈미트가 일본 오츠카사의 의뢰를 받아 디자인한 음료 패키지다. 다른 음료수 디자인과는 다른 깔끔하고 간결한 스위스 스타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배려란 사람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주변 환경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길의 성격에 맞는 행위가 유발되고 휴식과 사색이 제공되는 길,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아름다운 길, 인간을 위한 철학이 담겨진
감동적인 길이 더 많이 만들어질 때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문화도시의 꿈이 실현된다. 지금은 헌책방 골목으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한때 인천에서 가장 번화한 시장이었던 곳. 인천의 배다리 골목은 도시개발을 이유로 오래된 골목과 집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위협받을 때 외지 사람들까지 우리 모두 배다리로 가자고 외쳤을 만큼 공간의 의미가 각별한 곳 중 하나다. 옛 안양유원지 일대에 조성된 안양예술공원은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안양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공간이다. 국내외 유명 예술작가 작품 54점이 설치돼 있으며 인근에는 중초사지 당간지주, 산막사 3층 석탑, 마의종 등의 문화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다가 장기려 박사와 정영창 교장이 화랑 사람들에게 풀무학교를 소개했어. 장기려 정영창 교장이 생각할 때 풀무학교를 돕는 것이 지역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정영창 씨는 거창학교를 설립한 분이야. 화란 사람들에게 풀무학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수술 날짜를 미루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참 미안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제 건설의 시대는 끝났다. 아니 끝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끝모르는 탐욕을 제어하고 그 탐욕을 손상시킨 인간 중심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건설이 아닌 건축이 맡아야 한다. 건축은 집을 짓는 행위에 앞서 정신을 먼저 짓는 일이기 때문이다. 집은 어디에 있을까? 집은 이웃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다. 집은 낯선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뜻밖의 환영이다. 집은 우연한 만남 안에 깃들어 있는 자비로움이다. 집은 당신이 친절함을 보일 때 당신의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기 전까지 생동감 있는 도시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까운 곳에서 또는 먼 곳에서 다양한 얼굴로 인사하는 글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살며 일하고 사랑하는 모든 행위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공간은 작게는 건축이고 크게는 도시다. 그래서 건축과 도시가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일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달동네길은 꼬불꼬불하다. 친구와 놀며 혹은 여기저기 다니며 달동네길을 갈 일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종종 호기심에 들어가면 길을 잃곤 했다. 그땐 미로를 탐험하듯이 그 길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던 것이 마냥 즐거웠고 신비로웠다. 하지만 그러한 오래된 거리도 실은 인접한 곳에 별도로 근대 도시를 형성하고 있거나 얼핏 보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여도 아랍 이슬람 공동체의 원리가 정교하게 적용하고 있는 등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작용하고 있는 법이다. 그저 무턱대고 각자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돈벌이에만 골몰하는 사회는 문화적으로 황량한 도시를 낳고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는 마구잡이로 건설되는 도시를 낳는다. 도시는 사회의 자화상이다. 난민 사회가 난민 도시를 만든다. 서울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주 이곳이 리버풀 거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거리야말로 이런 저층 저밀 주거가 어울린다고 확신한다. 엘도니안이야말로 리버풀의 이너시티 재생 모델이다. 꼭 다른 나라에도 확산시키고 싶다. 효율성과 합리성 등의 개념을 기준으로 보다 높은 효율과 합리성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방법보다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다가 또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나 때때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행동 방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것이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런던의 템스 강변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뱅크사이드 화력 발전소가 테이트 모던 현대미술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하자 전 세계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기존 건물의 원형을 거의 유지한 채 발전소에서 미술관으로 변신한 것은 마술과 다를 바 없었다. 그 순간 어느 화가가 그리고 있던 그림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그림 속의 당연히 발전소는 끊임없이 변하는 서울 도심 속에서도 전혀 왜곡되지 않은 순수함과 진실함을 간직한 채 자연 속에 동화되고 스며들어 있었다. 갈대숲을 따라 돌아오는 길에 주황빛 노을이 내리고 있었다. 오늘도 당연히 발전소는 저 노을을 닮아가고 있겠지. 공공장소는 여러 사람이 편하고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해요. 카멜레온 3남매가 지나간 우체국, 길거리, 은행, 공원, 지하철역, 도서관, 대중목욕탕, 공항 등이 모두 공공장소에 속하지요. 그 밖에도 학교, 병원, 대형마트, 광장, 극장 역시 우리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공공장소예요. 공공장소는 저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서로 같아요. 공공장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예술은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과 관련하여 공공성이 논의되는 것은 예술 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예술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나 쾌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거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존재한다. 오늘날 삶의 장소와 맥락에 대해 열중하는 것은 명백히 생태계의 위기 때문이다. 상실된 연계에 대한 지속적인 향수병이 그러하듯이 생태학이라는 말의 그리스 어원은 안식처, 홈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주말이면 목욕탕을 찾는다. 주말 행사인 목욕은 몸을 씻을 뿐더러 그가 쌓였던 피로를 푸는 중요한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탕에 들어가 보면 눈에 띄는 점은 때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풍경이다. 때타올로 자신의 때를 밀거나 아이들의 등에 붙은 때를 열심히 밀어주고 있다. 공벌레가 살고 있었습니다. 볼링을 좋아하니 나를 굴려서 맞춰봐. 야호, 다 맞췄다.
낙엽을 돌로 말아 떡을 만들고 있어. 나도 해볼래. 지하 40층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층은 누가 살까요? 소녀는 잠시 기대감에 들떴다가 이내 손에 쥔 닌텐도 게임보이로 시선을 돌린다. 소년과 비슷한 또래의 신도시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별로 그리고 평수에 따라 뭉쳐놀았다. 그들의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시장을 보고 정보를 교환하고 머리를 하고 사우나를 가고 전화기를 붙들면 기본이 2시간이었다. 도쿄 이다바시역 앞의 우미고메 다리 위에 서면 동서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관을 경험하게 된다. 다리 동쪽을 택하면 니켄세케이 사옥, KDDI 사옥 등 고층 건물이 가득한 21세기 도쿄의 전형적인 업무 지역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서쪽을 향하면 얕은 경사를 타고 빽빽이 들어앉은 작은 건물과 예스러운 골목이 반기는 에도시대의 도쿄와 마주하게 된다. 화려한 도쿄 도심 속에서 옛 정취를 간직한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지역이 가고라자카 역사지구다. 걔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길 지나가려면 나랑 결혼해야 돼. 가위바위보 이겼다. 리본을 받았으니 이걸 선물할게. 고마워. 나도 오늘부터 해적이다. 80층에 다다랐습니다. 다음은 누가 살까요? 서비스 디자인은 책임 있는 태도로 모든 사람, 모든 물건, 남자, 여자, 부자, 빈자, 복받은 자, 삶에 지친 자 모두를 가리지 않고 응답을 주어야 한다. 서비스 디자인은 발명 자체를 위한 발명이나 혹은 자기 만족적 혁신 등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이 세상의 존재들에 대해 미추를 가리지 않고 응답하는 지식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디자인은 능동적인 철학으로 생명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헌신한다. 디자인을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 책을 옮김에 있어 역자가 기대하는 바는 누구보다 한 발 앞서 고민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치열하게 도전하였던 우리 시대의 건축가 36명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생생히 전함으로써 지금도 도시 속 건축이 가져야 할 위치와 정체성, 그리고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고민하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건축가들과 건축학도들에게 자신만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아주 작은 길잡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엄마가 무민을 꼭 끌어안고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무민, 내가 가진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있어. 엄마는 알 수 있단다. 무민의 보물은 모두를 생각할 수 아는 마음이야. 너는 그걸 가지고 온 걸 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도 너도 나도 말했어요.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눈에는 다 보이거든. 무민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보물을 갖게 되었어요. 이처럼 인포그래픽스는 그래픽 디자인의 다이어그램에서 출발하여 신문, 출판 등 정보를 전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발달했으며 알기 쉬움 또는 편리한 사용을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으로 변화하였다. 인포그래픽스는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접하게 된다. 이 모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를 필요로 하며 이것이 인간의 쾌적한 생활을 실현하는 생각인 것이다. 엄마가 소리쳤어. 이 괴물딱지 같은 녀석. 엑스도 소리쳤지.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그래서 엄마는 저녁밥도 안 주고 엑스를 방에 가둬버렸대.
바로 그날 밤에 맥스의 방에선 나무와 풀이 자라나기 시작했지. 비밀기지는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상에는 어른이 되어서도 비밀기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가슴 설레며 친구들과 함께 비밀스러운 일을 도모하고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과 자연에서 배웠던 소중한 추억을 여전히 잊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어른이 만드는 비밀기지는 이색적이기도 하고 깜짝 놀랄 만큼 정교하다. 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돈을 주고 낱말을 사서 낱말을 삼켜야만 말을 할 수 있었지요. 거대한 낱말 공장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모든 낱말을 만들어냈지요. 상호작용과 대화. 살아있는 말은 당연히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구하고 그것에 의해 성장한다. 타자와의 살아있는 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그룬투비는 상호작용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피테 사상의 근본 개념의 하나인데 셀링에 의해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룬투비는 피테에게 돌아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보증하는 개념으로 삼는다. 우리와 더불어 아무것도 인종적 유사성도 언어도 종교도 경제적 이익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와 유관한 것으로 믿는 확신은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증대하면서 더 뚜렷해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세대가 캄보디아인들, 소말리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들에서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길거리를 떠도는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을 방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심판받고 있다는 기분을 막연하게 느낀다. 세계는 존재하는 것의 다양성, 그리고 그것을 대면하는 인간 주체의 다양성으로 분열된다. 이 인간 주체는 이전에는 세계가 만들어 놓은 형태들의 약동 속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유일한 정신의 대리인으로서 이 혼돈과 대면하여 그리고 측정 불가능한 실제성의 영역과 대면하여 고독하게 남겨져 있다. 주체는 텅 빈 공간과 텅 빈 시간의 차가운 무한성 속에 내던져진 것이다. 순창에서 강천사 가는 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지나 면 소재지에 자리 잡고 있다. 가게 미닫이 창이 몇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인다. 여주인은 62세라고 하는데 50대처럼 보인다. 원래 이 가게는 파출소 자리였다고 한다. 이곳은 6.25 동란 때 빨치산의 활약지대로 주민의 피해가 컸던 곳이다. 가게 한 구석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놓인 장소를 가리키며 주인 아주머니는 말했다.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은 잡초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잡초란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다. 길가에서 자라는 이름 없는 풀을 도움이 되지 않는 회방꾼으로 본다면 그것은 그냥 잡초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 작은 꽃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현관에 살짝 한 송이를 꽂아둔다면 그 들꽃은 어느새 잡초가 아니다. 잡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의미다. 춘천을 여러 차례 답사하면서 나는 이 역사 도시의 무게 혹은 캐캐묵은 우중충함을 도시 가로의 활력이 몰아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도시의 활기는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로 옮겨가고 근래에 복원한 텅 빈 옛 관아가 도심을 차지하는 시들한 역사 도시들과 달리
이 도시는 생동감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 행로에 여전히 이리저리 개입하고 있다. 말하자면 춘천은 역사 도시이자 현대 도시인 것이다. 국경 없는 마을, 이 이름을 듣고 나는 금방 그 이름이 좋아졌다. 왠지 따뜻한 느낌이었다. 다양한 얼굴과 피부색의 사람들이 동글동글한 모양의 집에서 담도 없고 울도 없이 모여 살아가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배시시 나오는 풍경 아닌가. 나는 따뜻한 마음을 안고 안산행 전철을 탔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공공미술은 예술의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미술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공공미술에도 재원이 필요하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후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공공미술의 외적 요소이지 본질적인 내적 요소는 아니다. 공공미술은 형식적으로 규정된 제도적 미술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미술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미술은 언제나 진행형이다. 국경을 넘기 전에는 긴장하지만 막상 넘으면 왜 겁을 먹었나 싶을 만큼 간단하잖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경계는 조심하면서 보이지 않는 경계는 쉽게 생각해. 보이지 않는 경계는 넘기가 힘들잖아. 예를 들면 마음의 경계 같은 것들 말이야. 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튕겨져 나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훌쩍 침범하기도 하고. 스티븐은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로 갔어요. 25집을 지나 울타리 사이를 지나 쓰레기통을 지나 도로 공사하는 아저씨를 지나 사나운 개가 사는 집을 지나 가게에 다다랐어요. 스티븐은 아기에게 줄 달걀 6개, 바나나 5개, 사과 4개, 오렌지 3개, 자기가 먹을 도넛 2개랑 과자 한 봉지를 샀어요. 그러고 나서 스티븐이 가게에서 나오는데 곰이 있지 뭐예요? 그러나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덮는 순간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과 이미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이런 류의 지침서들이 무겁고 지루한 설교조로 흐르기 쉬운데 이 책은 정말 심플하고 명료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이 나의 작은 깨달음과 실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현재 세계에는 두 부류의 사상이 있다. 하나는 세계를 도시들로 나누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들로 나누려는 것이다. 마을 문명과 도시 문명은 전적으로 다르다. 하나는 기계와 산업화에 의존하고 다른 하나는 수공업에 의존한다. 우리는 후자를 택하고자 한다. 기쁘게 시간을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슬로시티를 만들기 원하는 이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선 국권화폐와 기축통화, 표준시간, 체제의 균열을 내야 한다. 이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인 과제 앞에서 디자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주제가 이때 명확해졌다. 디자인은 장식이 아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디자인이 아니라 과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디자인이다. 디자인이란 단순히 기호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인에서 벗어나 과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리라.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은 바로 그런 디자인이다. 반죽의 밀크를 우리는 빵을 굽는다네. 아무 걱정 없이 잘 돼간다. 깊은 밤 부엌에서 미키가 소리쳤어. 꼭기요 요우 요요.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지. 청암동 우리 집은 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손바닥만한 마당이 있고 오른쪽으로 자그마한 집이 있는 구조였다. 작은 마루가 있고 마루를 둘러서 작은 방이 셋 있었다. 마루에 연이어 좁은 덧댄 마루가 있던 곳에 창을 달아 조금 넓은 마루방이 되도록 개조해 보금자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무엇보다 마루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한강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다. 굳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집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 오페라하우스에 들어서면 자신의 코트를 벗어놓으면서 현실은 잊어버리게 된다. 무대 위의 공연을 보면 마치 마력에 홀린 것처럼 누구나 다른 나라,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객석에서 보면 오페라를 만드는 일은 쉽고 우아하며 휘황찬란한 것만 같다. 그러나 무대 위의 화려한 강체는 아름답고 즐거운 환상일 뿐이다. 가상 공간 속에 산재한 나도 잘 모르는 나에 대한 정보들은 이상하게 재조합되어 운이 좋으면 정말 나가 되고 운이 나쁘면 나도 잘 모르는 나가 된다. 그 정보들은 삭제하려고 해도 삭제되지 않고 나는 너라고 주장한다. 그건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말은 공허하게 가상 공간을 떠돌다 표류하고 만다. 나도 모르는 나는 네티즌들의 화면을 떠돌다 마침내 공적인 것이 된다. 일러스트레이션을 추가하면 언어 정보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광고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브랜드나 광고는 가장 기억에 잘 남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거의 예외 없이 아트와 카피라는 영원한 쌍둥이를 이용한다. 상업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이 원리는 사이니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높이 3.7m, 무게 1.7톤에 달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조형물은 하트 모양의 초콜릿을 짙은 보라색 포장지로 꼭 싸맨 후 금색 리본으로 장식한 모양이다. 구겨질 듯 사실적으로 묘사된 금박을 보기 위해 다가서다가 초콜릿 포장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움찔하는 경험도 재미있다. 겉모습은 깜찍한 선물의 형태지만 제목인 세이크리드 하트는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성심이다. 지속 가능성. 해운대에 물 좋은 나이트가 있는 광고를 한 트럭이 지나간다. 물이 좋다? 궁금해진다. 나이트클럽, 춤을 추는 곳, 부킹하는 곳, 젊은 층과 노년층이 나뉘는 곳. 나이트클럽에 한 번쯤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몸을 흔들며 스트레스를 푸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꿀벌이 살고 있었습니다. 51, 52, 53, 이제 곧 음식점을 차릴 거야.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볼래? 좋아, 그럼 벌꿀 케이크를 주문할게. 54, 55, 56, 57, 58. 여왕벌님, 문항벌레가 선물을 보냈어요. 아이 고마워라. 이 목걸이가 정말 갖고 싶었거든. 59, 60, 60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살까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짓된 말은 말의 구성 요소들이 이분화되어 있을 때 생겨난다. 말에서 행동의 차원이 제거되면 성찰도 사라지고 말은 한가한 수다, 탁상공론, 소외적인 허튼 소리가 되어버린다. 이런 공허한 말로는 세계를 비판할 수 없다. 변화에 헌신하지 않으면 비판이 불가능하며 행동 없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이라고 칭할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 자신들을 매개로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론장을 만들려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누구의 소리 지르기나 고함이 아니라 공론을 통해 공공성에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 모습은 부럽지 않을 수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층의 절반 정도가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심으로써 매일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라이프 스트로우는 휴대가 가능한 개인용 정수기이며 지표수를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설사와 같은 수일성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5 마이크론 이상의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 사회과학을 하는 방식은 1000가지도 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언제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심지어 특별히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모든 사회과학자, 모든 저널리스트와 논평가,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가와 온갖 부류의 정치가, 특히 모든 시민은 돈과 그에 대한 측정, 그를 둘러싼 사실들, 그리고 그 역사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숫자를 다루기를 거부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추억은 힘이 세다. 우리의 육체를 지탱하는 것이 음식이라면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것은 추억이 아닐까?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과 정겨운 장면이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만 바꾸거나 집의 평수만 넓히다 삶을 끝내는 사람보다 훨씬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추억의 힘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든다.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몇 년 전 나는 성미산 마을 극장 근처에서 살았지만 성미산 마을이 어딘지 몰랐다. 어느 날 대문 밖에서 시끌벅적하게 마을 축제가 열리는 것을 보고서야 내가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성미산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을 학교, 마을 카페, 마을 식당, 마을 부엌 등 모든 것이 반경 100m 내에 있었다. 그것은 깊은 연대감이었다. 이는 삶 전체를 흐르는 창조적 에너지와 생명의 힘을 신뢰하면서 서로에게 냉담하지 않고 활기찬 마음으로 함께하는 상호 의존적인 삶을 믿는 것이다. 세계가 보이는 바와 다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어서 생기는 기쁨과 슬픔은 비순수한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과 슬픔이 순수성의 최고도에 이르고 우리가 모든 회의와 희망이 정당한 사유가 사라져간다는 이유로 세계에 그렇다면 그래라 라고 말한다면 이때의 슬픔과 기쁨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도 없는 순수한 이렇게 존재함을 가리킨다. 방치된 제안들 248쪽.
어떤 기원 208쪽.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198쪽. 편한 세상 188쪽. 맛이 행복한 동거 58쪽. 돌아가자 장미여관으로 134쪽. 부서지는 망치 128쪽. 기존의 오래된 도시는 역사성을 기반으로 매력을 회복해야 하고, 새로운 신도시들은 역사성과 문화성의 창조를 위한 문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른 도시의 이야기 개발 방법은 쉽게 다른 도시로 전파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시는 문화적 개성이 존중되기 때문이다. 같거나 비슷한 도시는 이제 매력이 없다. 제가 반성한 것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선도적인 상황에 있다 해도 그것은 기술관료의 연구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의 생각일 뿐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기술관료보다는 다수가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 우리 것이겠지요. 종종 우리는 한 장소가 우리의 것이라는, 즉 우리가 그것에 속한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고, 심지어는 그곳 출신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근원적인 방식으로 그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는다.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미술가들이 회화, 조각, 영상을 작품 주위의 건축 공간으로 확장시켜 왔고, 또 많은 건축가들은 시각예술과 관계를 맺어왔다. 때론 협업으로, 때로는 경쟁 형태의 이 두 분야의 조우는 현재의 문화 경제 지형에서 이미지 만들기와 공간 구성하기에 근간이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놀이는 그냥 놀이가 아니다. 체육활동이기도 하며 사회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니 어린이들은 실화가하고 전통마을에서처럼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놀아야 한다. 그것도 자신들의 상상력을 한껏 발휘하면서. 우리의 골목은, 동네는, 도시는 어린이들의 웃는 소리와 생기로 가득 차 다소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 서로 감수하도록 하자. 크고 작은 대다수 소도시들은 대체로 기계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건축을 양산한다. 합법적인 최소 요건만 갖추어지면 모든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다. 건축이 그 시대 사람들의 지혜와 정신이 결합된 문화라면 건물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다. 이렇게 볼 때 사실상 우리는 도구를 단순 반복, 재생산하는 데만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 모든 사업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특정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3D 프린터를 몇 대 설치한다고 없던 혁신이나 일자리가 생겨나거나 지역의 활기를 띠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다 지역 활성화를 부동산 지가와 연결시켜 사고하는 것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공간 조성이 가지는 의미를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는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 디자이너인 헨리 백은 지리상의 위치에 충실하기보다는 도해에 집중하는 원래의 청탁사항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안을 제시하였다. 구불구불한 선로를 수평선, 수직선, 45도의 대각선으로 약화하였다. 각 노선은 선명한 색으로 지정하여 다른 노선과 구별하도록 하였다. 백은 27년이 넘게 런던 지하철 지도를 개선하고 수정하면서
다이어그램과 철도망의 시각적 표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해방촌은 서울 그 어느 곳보다 아침과 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동네다. 빌딩 나무 가득 찬 서울이지만 이곳에서는 높은 빌딩 대신 낮은 집들의 골목 사이로 바람이 분다. 마을의 지대가 높아서 해방촌의 바람을 맞고 있으면 이곳이 서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장독대 담벼락이 있는 골목에서 햄버거를 먹거나 커피 한잔하고 돌아서며 해방촌 탐구 끝이라고 외치는 젊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 조심스레 알려주고 싶은 더 깊은 골목들이 있다. 해방촌에 입성할 때는 낮고 편한 신발을 신기를, 그리고 꼭 두 손 잡고 누군가와 함께 걷기를. 나는 항상 도시에 관한 작업을 해왔는데 이곳엔 변변한 도시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관심사를 지속하면서 나의 작업 태도를 이 작은 마을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알고 싶었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여겨졌다. 막연하게나마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눈사람은 쌩쌩한 바람이 부는 겨울 거리에선 보온병이다. 일자로 뻣뻣하게 서서 제 몸은 차가운 눈덩이지만 세상에 온기를 뿌린다. 눈사람을 보는 순간 눈은 따뜻해지고 동공은 커진다. 실제로는 얼음에 가깝지만 포근함이 느껴진다. 눈사람의 이미지 때문이다. 이타미주는 언제나 바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 그것은 자연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물의 본질이기도 하고 창조의 영감이기도 하다. 그는 몸으로 느낀 땅의 형상, 빛의 흐름, 돌과 나무의 생생함을 손끝의 감각을 통해 작품 속에 그대로 옮겨 담고자 했다. 강인정, 문하늘, 이순옥, 한선옥, 기구영, 박한영, 이승연, 홍용복, 김남형, 보랏빛, 이예훈, 홍진우, 김성국, 송문희, 이은지, 김성주, 송상록, 이재홍. 쉬운 일은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무슨 일이든 안 그렇겠냐마는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보면 꼭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지. 끌고 가는 놈이 있으면 끌려가는 놈도 있고, 잘한다 진짜 잘한다 싶은 놈이 있으면 못하는 놈도 있고 그저 그런 놈도 있고. 잘한다 해도 끝까지 하는 놈이 있는 반면 어떤 놈은 잘하다 그만두기도 하고 늘 그런 식이야. 광장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오픈 스페이스로 어떤 넓이를 갖는 공지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로 정의된다. 광장은 문화, 기후, 풍토, 입지와 형태 등에 따라 완수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며 장소의 물리적인 구성도 가지각색이다. 역사적으로 광장은 도시의 구조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활동적인 도시 생활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예술은 도시의 얼굴이다.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의 각각의 도시가 그 도시의 예술을 산출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뉴욕은 바야흐로 뉴욕 예술의 시대를 맞이했다. 각 도시 공간에서 새로운 가치 창조를 목표로 삼고 있는 예술가들은 값싸게 빌릴 수 있는 작업 공간을 찾아 변두리로 이주했다.
오프닝 프로젝트는 담벼락이 있던 자리에 벽을 허물고 계단을 만들면서 담벼락이 함축하고 있던 공공미술, 공공장소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작업이다. 우리의 작업은 크게 2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1단계는 60cm 단을 남겨두고 담벼락이 잘려나간 흔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담벼락과 관련된 역사와 지금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하는 과정이다. 거주한다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집 속에 머무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체란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말뜻과 개체화하는 개별성으로의 주체이다. 개체와 개인이 성립하는 또한 성립시키는 공간이 집이다. 이런 점에서 몰개성적인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거주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다. 모두가 하나같이 동의하고 공유하는 가치에 대하여 사람들은 크게 힘을 모아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체가 다시 살아나고 올바른 이성과 결합하는 순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새로운 시작을 건축가인 나는 협치의 건축이라 부르고자 한다. 1992년에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 있는 카페 데 파리에서 마르크 소테라는 이름의 프랑스 철학자가 누구나 철학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2시간짜리 일요일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 시작했다. 철학 카페로 알려진 이 모임은 이를테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한다. 그때 몸에 근력이 붙는다. 우울증이 사라질 때에는 그 근력이 용수철 역할을 하여 방대한 양의 원고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나에게 있어 재능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능이란 자기가 이 사회와 순수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인간은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자연 앞에서는 나한테 자신이 어찌할 만해 보이면 가차없이 짓밟는 것 같다. 이른 오만은 아무래도 옛날 우리 조상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 싶다. 끊어진 동서와 남북의 지역마저도 그 맥이 끊겨 안쓰러우니 아해낭이나 큰 나무들로 연결해주고 싶어 했던 조상님들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달라도 참 다르다. 말 얘기를 다 듣고서 할아버지께서 도깨비 이야기를 해주셨다. 마침 날은 어둑어둑하고 밖에는 폭풍으로 비바람이 치고 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여름밤 특별 보너스. 제이콥스가 마지막에 포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도 계획할 수 없는 거리의 생성이다. 제대로 기능하는 오래된 거리라면 어디나 외견상의 무질서 아래에 거리의 안정과 도시의 자유를 유지시키는 불가사의한 질서가 존재한다. 그것은 복잡한 질서이다. 이 질서의 본질은 끊임없는 얽히고 설킨 보도 이용과 그 결과물인 보는 눈의 끊임없는 연속이다. 이제 바람을 품은 돌직과의 인연은 오늘 마지막 밤이 지나면 헤어지는 순서만 남겨두고 있었다. 낯선 곳에 아이를 입양시키고 돌아가는 보모의 심정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되어 기분은 자꾸만 가라앉고 있었다. 두고 온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막막한 심정이었지만 그러나 세상사가 다 그런 것처럼 건축의 일도 원래 그런 것이라 여기고 빨리 미련을 거두어 마음을 추슬러야 했다. 건축은 완성되어 주인의 손으로 넘겨지면 곧 일상의 필요에 맞추어지기 마련이다.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작업은 단지 10대만이 아니라 50대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일 것이다. 정보량이 몇 년 안에 2배씩 늘어가는 급변하는 시대의 학습은 그렇지 않은 시대와 다를 수밖에 없다. 좀 더 부지런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학습의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미래를 말하기 전에 지금 배우는 일에 몰입할 수 있고 배우는 일이 즐겁다면 매 순간 성장하는 아이들이 배움 속에서 행복하게 꿈을 키우고 삶의 희망을 가질 것이다. 바로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힘이 되지 않겠는가. 번화가가 위치하는 한 거리에 대해서는 일단 튀어야 산다는 법칙이 유효해 보인다. 이를 위해 건축가들은 솜씨를 총동원해 최대한의 개성을 주려 한다. 다가구 주택가에 위치할 경우에는 맥락을 쫓아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것이 좋다. 경계선에 위치할 경우가 좀 까다로운데 상반되는 두 조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반개리 나무를 찾아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자리를 잡고 나무를 그릴 때의 일이다. 그 나무에 소원을 빌러오신 부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소원 성취를 위해 작품을 가지고 싶다고 하셨다. 영험한 나무의 길을 빌리면 내 작업도 과연 영험해질까라는 의문이 생겨 그래 보기로 했다. 대신 그분들에게 판매 대신 대여를 권해드렸다. 전시 전 약 49일간 대여했고 절반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들었다. 도시적인 것은 순수한 형식을 갖고 있다. 만남의 지점, 모임의 장소, 동시성. 이 형식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모든 것이 그것으로 몰리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도시 안의 다양한 존재물들이 서로 바라보며 더 이상 서로 떨어져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는 도시적 상황을 만드는데 이것은 바로 다양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도시 공간이란 이렇게 차등적이기 때문에 산업 공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사쿠사의 집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책을 슬쩍 스튜디오 L로 보낸 사람이 있군요. 아사쿠사의 도시구조와 같은 것을 추려내어 그것을 건축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는데 그 재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평행세계 형식으로 스토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사쿠사의 기획안을 표현하는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따라다니는 그림책을 만들겠다는 의욕만 앞선 시도였지만 건축이라는 딱딱한 대상이 비교적 그림책 문화에 잘 녹아들어갔던 것 같습니다.